제7광구와 주변 해역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다투어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아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안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7광구 주변에서 높아진 군사적 긴장은 충격적입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설린을 모색하는 시기라면 평화적 해결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3국 관계는, 특히 중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이 있으면 국가는 만약을 대비해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증강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주변의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광구와 동중국해는 자원과 경제적 부가 걸린 사안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자원 때문에 미국을 선제 공격했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패권을 정권의 안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안보 사안에 개입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인민들에게 중국몽, 전면적 소강사회 등 경제성장을 약속한 마당에 동중국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안보 인식을 중국부터 말씀해 주시죠. 중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국방 예산을 1989년부터 30여 년간 대폭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1993년도보다 무려 37배나 늘어난 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증액된 국방 예산으로 야오닝 산둥푸젠 3척의 항공모함을 진수하는 등 군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향상된 능력은 자신들이 기획한 군사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국군의 해양 군사 전략에는 도련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섬들을 연결한 해상선을 기준으로 방어선을 구축해 해양을 확보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3개의 도련선이 있습니다. 제1도련선은 규슈에서 시작해 오키나와 제도, 바시 해협, 남중국해 외곽선을 연결합니다. 제1도련선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국의 내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도 방위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도에 5조 4천억 엔이었지만 2027년도에는 11조 엔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1%로 제한하던 원칙은 완전히 폐기되고 2% 수준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일본의 방위비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은 장거리 공격 무기의 도입 필요 등에 따라 방위비를 대폭 증액한 것입니다.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신 자위대를 두고 있습니다. 방위 목적의 자위대가 장거리 공격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후 안보 정책은 크게 전환된다라고 발표해 완전히 달라진 안보 정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새 국가방위 전략은 안보 환경을 2차 대전 이후 가장 엄하고 복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방위 정책은 전면 전환을 했고 그에 따라 방위 예산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일 양국이 배치한 대표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막대한 국방 예산에 힘입어 많은 신형 무기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사일은 상대방을 위협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넓은 동중국해를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기술 발전으로 핀포인트 타격의 정확도도 겸비해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일 양국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가리지 않고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은 무엇이 있는가요?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둥펑 11, 둥펑 12, 둥펑 15, 둥펑 16 미사일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배치된 둥펑 11 미사일이 가장 오래된 미사일이며 최신형인 둥펑 16 미사일은 2011년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중국이 군 현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에 등장한 미사일입니다. 이들 미사일은 중국 안휘성에 있는 완난기지에 주로 배치돼 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미사일에 발사대는 200개이며 미사일 수량은 600발 이상입니다. 이들 탄도미사일은 고체 추진 연료여서 언제든지 신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둥펑 11, 둥펑 12 미사일은 대만 공격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거리가 800km 이상인 둥펑 15, 16 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에 도달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둥펑 15, 16 미사일은 중국의 제1도련 확보를 실현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한 중국의 순항미사일로는 가까운 시기인 2015년에 배치된 YJ-18 미사일을 들 수 있습니다. 최신형 미사일이어서 최신형 함정인 렌하이급 순양함과 루양 3급 구축함 등에 탑재돼 상대편 함정과 육상 목표를 공격합니다. 사정거리는 220km에서 600km이므로 동중국해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공격 무기인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죠. 맞습니다. 제7광구와 동중국해 주변 4곳에 최신식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배치된 지역은 규슈의 구마모토시, 오키나와 제도의 아마미오섬, 미야코섬, 이시가키섬입니다. 각각 미사일 1개 중대입니다. 1개 미사일 중대에는 발사기 차량 4대가 있습니다. 차량 1대당 6발의 미사일을 장착하므로 1개 중대는 최소 24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된 미사일은 일본에서 가장 최신형 12식 미사일입니다. 12식 미사일은 기존 88식 미사일을 개량한 미사일입니다. 일본은 2016년 12식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12식 미사일은 GPS에 의한 유도를 추가해 명중률을 높였습니다. 12식 미사일의 개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정거리입니다. 구형 88식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50km입니다. 12식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200km이며 그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 증대로 구마모토와 아마미오섬에 배치된 12식 미사일은 7광구 일부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주 용도는 원거리에서 적 함정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미사일 사정거리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군요. 일본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일본 가기는 2020년 말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량형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대폭 늘어나 일단 900km로 하고 장차 1500km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정거리 900km의 개량형 미사일은 구마모토에서 발사될 경우 7광구, 동중국해는 물론 남한 전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개량형 미사일을 조기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은 그만큼 장거리 미사일의 도입을 급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양산 개시 비용 939억엔을 배정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장거리 타격 무기로 유명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려고 2113억엔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최신형 블록 5형을 2027년까지 500발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미사일 완성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 미사일의 3중 사정권에 놓여 있습니다. 7광구 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은 현재에도 매우 우려할 수준입니다. 중국의 함대 가운데 동중국해를 맡는 동해함대가 함정의 총톤수에서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동중국해에 군함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에 맞서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하고 최신형 3000톤급 다이게이형 잠수함을 계속 진수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분쟁에서 군사대결 징후를 보이는 사례로는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입니다. 중국 군용기가 예고 없이 한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용기 침범에 대응해 일본 전투기의 급발진 횟수는 2010년 이전에는 100회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5배인 500회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도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는 서방 국가들의 방공식별구역을 일부러 침범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방공 능력과 대응 능력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냉전 시대의 군사적 긴장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